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잭스믹스 안다르의 마케팅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잭스믹스와 안다르가 많이 변화하는데요.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과 2019년을 보게 되면 안다르, 잭스믹스 모두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안다르에서 신세경, 있지, 소희연을 모델로 한 TV 광고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당연히 안다르의 매출이 늘었지만 잭스믹스 또한 매출이 크게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잭스믹스가 김종국, 제시를 모델로 한 TV 광고를 진행을 합니다. 당연히 잭스믹스의 매출은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다르의 매출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안다르가 광고를 할 때 잭스믹스 매출이 같이 증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였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이런 변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을 보게 되면 안다르는 광고를 신세경, 이치, 소희연을 모델로 한 TV 광고를 진행을 합니다. 이 당시에 잭스믹스는 국내 2위 레깅스였습니다. 또한 셀라 레깅스의 인기가 상당히 높아서 인스타그램 등에 아주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안다르와 같은 포지션의 레깅스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소비자의 어떤 구매 특성상 그냥 제품을 보면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많이 하면서 구매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안다르 광고를 보고서는 제품을 레깅스를 구매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 안다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국내 2위이고 이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잭스믹스의 레깅스를 비교해 가면서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연히 잭스믹스의 매출도 올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잭스믹스의 광고 전략은 조금 달랐습니다. 잭스미스는 김종국 제시 모델로 광고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큰 특징은 남성 레깅스 시장을 공략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운동하는 건강한 사람의 모습을 구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성 시장에 치우쳐 있고 매력적인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안다르 레깅스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광고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즉 안다르는 이런 차이로 인해서 잭스미스의 광고에 편승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주목할 점은 잭스믹스는 광고를 코스닥 상장 이슈와 함께 연결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안다르는 2019년에 대규모 적자를 봤었기 때문에 코스닥 상장 이슈를 또 같이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안다르는 잭스믹스 광고가 진행됐음에도 매출 증가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두 회사의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2018년도에는 둘 다 차이는 있지만 영업이익을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안다르가 광고를 진행한 2019년도에는 안다르는 대규모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잭스믹스가 광고를 진행한 2020년에는 잭스믹스는 영업이익을 봅니다. 이런 차이가 왜 일어났는지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측면에서도 두 기업의 전략이 조금 달랐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게 되면 안다르 같은 경우에는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인스타그램 노출을 진행하다 보니 노출이나 도달은 높은데 광고비 역시 같이 높았고, 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요가 필라테스 강사의 실사용 리뷰 중심으로 노출을 하다 보니 안다르보다 상대적으로 노출이나 도달은 떨어지지만 광고 비용 자체도 굉장히 좀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델은 똑같이 복수 모델을 사용하지만 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남성, 여성 시장을 구분해 갖고 공략한 반면 안다르 같은 경우에는 연령별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유형과 비슷한 느낌의 여성 복수 모델을 사용해서 시장이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판매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안다르 같은 경우에는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고 백화점 같은 데를 이용해서 판매를 넓히고 많이 증가시킬 수 있었지만 비용이 높았고, 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판매 비중이 좀 높아서 판매당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안다르와 잭스미스의 영업이익률 자체가 차이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안다르는 이슈를 형성하고 확산시키는 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좀 비용 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허점이 존재했었고요. 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좀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역량이 굉장히 뛰어났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당 영업이익률이 높은 편이었고, 안다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이슈나 브랜드 선점을 할 수 있었는데 비용이 좀 많이 나가는 바람에 한계를 맞이한 것은 아닌가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다르가 진행한 마케팅 방식은 어떤 기업이 진행하는 통합적인 마케팅 방식이라기보다는 투자자에서 투자한 기업을 홍보하는 방식에 좀 가깝지 않았냐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